네,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오늘은 좀 밝죠? 색깔이. 하도 좀 화면이 우중충하다 그래가지고 한 밝게 바꿔봤어요. 옷도 밝게 입고. 이 가면을 왜 썼느냐? 예, 다른 거 없어요. 예, 조회수가 하도 안 올라가서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 쓰면 좀 혹시나 좀 관심을 가질까 싶어가지고. 예, 한번 조회수가 올라갈 때까지는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볼 거니까 한번 보세요. 예, 계속 바뀔 겁니다. 예. 그럼 오늘 들어갈 부분은 이번에 처음으로 헌재 사건을 한번 올려볼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그 의미 있었던 판례를 꽂으려면은 우리가 그 2015년에 간통죄 사건이 폐지됐죠. 예, 이게 아마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58년부터 있어가지고. 그걸 설명드릴게요. 예. 우선 간통죄가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90년. 이제 갑이 간통죄로 이제 기소가 됩니다. 이제 부산법원에. 여기서 징역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항소하겠죠? 여기서도 징역형. 그래서 이 사람은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이제 위헌 재청 신청을 해요. 위헌 재청 신청은 이제 간통죄라는 법률이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거를 이제 신청하는 거예요. 이제 헌재한테 한 판단해 달라고. 위헌 재청 신청을 하니까 이 대법원에서 이제 기각을 합니다. 기각. 대법원에서 이제 해달라고 헌재에 신청을 하는데 이 대법원에서 이제 기각을 해요. 기각을. 예. 이 기각을 하면은 이제 30일 내에 이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개인이. 예. 그래서 헌법소원을 청구해가지고 이제 간통죄가 이제 헌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사실관계. 네. 이때 맨 처음 간통죄가 이제 헌재에 딱 올라왔을 때 이제 헌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다 합헌이 나왔죠. 합헌이 나오는 논거가 성적 자기결정권. 이 결정권을 얘기해줘요. 헌재에서. 10조. 헌법 10조. 예. 10조에서 이제 개인의 인격권과 이제 행복 추구권이 보장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 결정권, 자기 운명 결정권, 조건이 전제가 돼요. 네. 여기에 성적 자기 결정권이 포함됩니다. 한번 10조에서 이게 보호가 된다는 거, 10조에서. 헌법 10조에서. 보호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헌재에서는 이제 제한이 가능하다. 이게 가능했어요. 이제 헌법 37조 2항. 이게 일반적 법률위보 조항이거든요. 여기서는 명시하고 있듯이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동체의 목적을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제한이 가능합니다. 예. 그 대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도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이 가능하다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제 헌재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신체의 자유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헌재에서. 자유형을 과하는 형사처벌이 당연히 그 자유형을 부과하면은 당연히 신체의 자유는 당연히 그 제한이 되겠죠. 당연히 수반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법 절차에 의하였다면 이 자유형의 처벌이 적법 절차에 의했으면은 신체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도 적법 절차에 의하면 예. 부당한 제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헌재는. 네, 세 번째 평등원칙. 근데 이거 평등원칙 부분에서는 예, 배우자 예, 모두 예, 고소권이 있죠. 고소가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도. 그 네 번째는 예, 헌법 36조 1항.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간통죄의 규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라고 36조 1장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36조 1항에 반하는 법률이 아니라 오히려 위 헌법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게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 보장 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률이라 할 것이다. 하고 이것도 36조 1항에 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간통죄 사건에서는 이제 합헌이 내려졌죠. 예. 이게 헌법에 부합한다는 뜻. 간통죄 없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때 첫 번째 판결에서 반대 의견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반대 의견에서는 징역형 이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를 없게 한 음보적 대응의 형벌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간통죄에 대해 징역형만을 둔 것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처벌로서 기본권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원래 이때 간통죄 형이 어떻게 되냐면은 241조 1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어요. 징역형.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삼은 거예요. 징역형만 있다고. 이제 벌금형도 둬도 되고 이제 하는데 왜 징역형만 뒀느냐? 꼭 자유형으로 조금만 처벌해야 되느냐? 그래서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고 했어요. 반대 의견은. 하여튼 결론은 여기서 합헌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에서 합헌이 내려지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은 이유로 거의 합헌이 났어요. 그런데 네 번째 판결, 간통죄에 대한 네 번째 판결. 이거는 08년. 예. 이것도 간통죄. 예. 이때 갑은 간통죄로 걸려서 위헌 제청 신청을 하고 또 을은 위헌 제청 신청을 했다가 또 기각이 돼서 헌법소원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병합시켜가지고 헌재에서 판단을 해줘요. 간통죄 부분을. 네 번째. 이 네 번째 판단이 네 번째 판단. 이때도 결론은 이제 합헌. 그러니까 네 번 동안 합헌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간통죄는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제 네 번째 합헌 판결에서 이제 똑같이 이제 여기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여기서 대해서 이제 헌재는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지만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아니라고 했냐면은 혼인관계 보호, 사회질서 유지. 예,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 여기서 이제 입법, 목적의 정당성 예, 있다고 봤고요. 이제 이 목적 입법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적합한 수단 이라고도 봤어요.
그 상간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에 강한 요청에 비춰 봤을 때 최소 침해 원칙에도 네. 또 부합한다고 봤고, 예, 이제 공익과 사익 마지막에 공익과 사익을 따져봤을 때 이제 공익은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여기서 이제 공익을 받고, 이제 사익은 배우자 있는 자라는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으로서 비교적으로 경미하다 봤어요. 사익은. 그래서 공익을 높게 봐준 거죠. 예. 이렇게 입법 목적의 정당성, 적합한 수단, 최소 침해성의 원칙, 여기에 법의 균형성 다 돼가지고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과잉금지 원칙을 따지려면은 이 네 가지를 다 부합해야 돼요.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1번, 2번, 3번, 4번으로. 그래서 위반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번에 마지막에 반대기사 나왔던 거, 그 첫 번째 판례에서 나왔던 반대견에서 징역형만 규정한 거는 이게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징역형만 규제한 거. 그 상한이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경우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그 한마디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마지막 네 번째 합헌 판례죠. 이제 다섯 번째가 위헌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게 나와요. 이제 4대 5 합헌, 이게 위헌. 정확히 4위는 위헌, 1위는 헌법 불합치. 이렇게 나와요. 이제 헌법 불합치도 위헌 결정의 일종이기 때문에 같이 봅니다. 이게 합헌이 4명 나오고 5명의 위헌 나왔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왜 위헌이 더 많은데 왜 합헌이 나오느냐? 예, 위헌이 나오려면은 6인이 되는데 6인이. 예. 6인이 그 위헌과 헌법 불합치를 합쳐가지고 이제 6인이 돼야 이제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가 나와요. 예. 이게 왜냐? 이게 우리나라 법이라는 거는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이게 최대한 입법부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 헌재에서. 예, 그래서 이제 6인이, 헌재 재판관 6인이 이제 위헌이라고 내려줘야 이제 위헌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위헌이 근데 과반은 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다음 재판이 5번째, 그때 가면은 위헌이 나올 거라는 걸 다 예상을 했어요. 이제 벌써 그 위헌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우선 그 전에 여기서 이제 4인의 위헌 의견은 뭐라 해야 되냐. 위헌 의견. 오늘날 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 감정이 변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 예, 세계적으로 폐지하는 추세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 간통 및 상간행위의 형사처벌이 일부 일처제와 가정보호,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 보호, 여성의 보호에 실효적인 기능을 하지도 못한다는 점. 이 간통죄가 있었어도 예, 계속 간통죄는 벌어지죠. 그리고 간통행위는 계속 벌어지고, 이 사랑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간통죄 있어도 막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간통죄가 없어졌으나 있을 때나 간통죄로 그게 민사로 봤을 때도 이게 불륜이 없어졌거나 그런 건 없죠. 통계를 봐도.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간통죄의 예방적 기능에도 의문이 있고, 그러니까 간통죄의 예방적 기능, 간통죄가 있다고 해서 예방적 기능이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간통죄가 있어도 사람들은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문이 있고, 오히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괜히 또 간통죄가 있어가 막지도 못하면서, 이것 때문에 사람이 협박을 받을 수도 있죠. 이걸 간통죄로 고소한다면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 최소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위헌 의견이에요, 위헌 의견. 네.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이제 여기서 합헌 의견. 여기 최종 결정은 합헌이에요.
지금 어떻게 위헌을 냈는지. 또 1인의 그 환불 의견은 위헌성은 지적하면서도 법적 공백과 혼란 방지 등을 위해 위헌 결정은 내리지 않는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다. 예, 그러니까 위헌성은 지적하면서도 법적 안정성 때문에 바로 위헌을 때려버리면 이 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헌법 불합치를 두고 이제 잠정 적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이 다시 만들어질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지막 합헌 결정이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2015년 이제 5번째 만에 이제 간통죄 사건이 이제 위헌이 나옵니다. 2015년 예. 간통죄가 이제 위헌이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아까 전에 우리가 2008년 마지막 그 합헌 판례에서 이제 그거 나왔다 그랬죠. 이제 4대5 이제 합헌이 있고 이제 5인의 위헌이 있었다고. 예. 근데 이때 이런 것도 있지만 후일담으로 이제 그게 있어요. 간통죄가 이제 위헌이 나와버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위헌이 이제 형벌, 이제 형법, 형벌이 위헌이 나와버리면 소급표. 소급표가 해가지고 이제 다 무죄를 때려줬어요. 무죄를. 예. 이거 보세요. 이제 형법이 간통죄가 있었어요. 근데 형법이 위헌이 나와버려요. 그럼 소급표가 있다면은 쭉 가가지고 간통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게 돼버리죠. 그럼 지금 간통죄 처벌받던 사람들은 다 이제 재심을 청구합니다. 재심 청구하면 당연히 이제 처벌하는 법이 없으니까 죄형법정주의, 죄와 형을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처벌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재심을 하면은 다 무죄가 나오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그때 다 징역형을 살고 나왔는데 거의 다 징역형으로 다 살았어요. 실형을. 징역형 살고 나왔으면 이 사람들 무죄인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 이제 뭘 하겠어요? 형사보상. 그럼 지금까지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두 명일까요? 간통죄로? 그러니까 이거를 소급시켜가지고 이제 58년도까지 소급시킨 다음에 이걸 다 무죄로 때려버리면은 형사보상 다 해주면은 이제 국가가 이제 파산 납니다. 파산.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헌재에서 함부로 이걸 위헌을 때리지 못했어요.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2015년도) 그 전에 2014년도에 국회에서 이제 헌재에 저런 부담을 이제 더 덜어줍니다. 이제 어떻게? 아까 전에 위헌으로 나오면은 이제 형법 이제 그 형벌 조항은 이제 소급표 된다 그랬죠? 똑같이 소급표가 돼요. 그 대신 이 형법이 이제 마지막 이제 합헌 결정이 났고 위헌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합헌 결정, 이제 위헌. 근데 소급표를 처음부터 시키는 게 아니고 근데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예요? 2008년도죠. 2008년도에서 이제 여기까지 소급시켜주는 2008년도에 이제 했던 사람들만 구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 형사보상 해봤자 이제 별로 큰 부담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을 개정시켜줘요. 이제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과감하게 헌재에서 위헌을 때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다 모든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손발 딱딱딱 맞죠? 예. 이제 그런 부담이 없어지니까 이제 헌재에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7대2로 이제 위헌. 7명의 위헌. 이제 합헌. 예, 해서 이제 위헌 결정이 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5인의 위헌 의견.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예, 헌재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예, 이런 거는 이제 개인 사생활이라는 거죠, 이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이제 국가 권력을 최대한 이제 개인의 그 자유에까지 침범 안 한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예.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강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예, 그렇죠. 이게 뭐 법으로 강제한다고 부부가 다시 뭐 사랑이 싹 트나요? 그런 게 아니죠. 자기의 자발적인 의사로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거죠. 참 타당한 판례예요. 예. 부부간 종조의 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 청구, 면접 교섭권의 제한, 배제, 재산분할 청구 등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부가 갈라지고 간통죄 이런 걸 형법을 가스리지 말고 이제 민사로 이제 보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효과적이다. 예. 간통죄로 가봤자 이제 뭐 얻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 것 뿐이지.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예. 간통죄 했던 여자를 이제 협박해가지고 또 강간이 일어나기도 하기도 하죠. 결국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예. 뭐 다른 또 위원 의견으로는 예, 간통죄의 소극적 소추 요건인 간통 종용이나 유서, 예, 종용, 유서, 예, 간통죄 처벌에 관한 조항에서 보면은 그게 있어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관한 자도 같다. 2항.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친고죄죠.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할 수 없다. 뭐 종용, 유서가 한마디로 용서의 용서. 예, 용서한 때에는 뭐 하지 말라는 거죠. 고소할 수 없다고. 근데 이거를 다른 위원 의견에서는 이 종용 유서라는 거를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고 봤어요. 원칙 위반. 그리고 또 다른 위원 의견으로는 죄질이 서로 다른 간통행위에 일률적으로 징역형만 부과하는 거. 간통행위에도 죄질이 다른 게 있겠죠. 정말 나쁜 간통죄가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덜 나쁜 간통죄랄까? 뭐 부부 중에, 뭐 부부 일방이 집을 나가가지고, 뭐 한참 동안 연락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 폈을 경우에는 죄질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부부가, 아니 부인이 잘 집에서 애들 잘 키우고 있는데, 이 바람 핀 놈이랑 이놈이랑 똑같나요? 그러니까 죄질에 상관없이 똑같이 징역형만 부과한 거는 이제 부당하다. 위원 의견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대망의 5번째 만에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예. 오늘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이 상담도 많이 좀 이용해 주세요. 예. 저 심심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